두 형제 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성 홍 씨.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형과 비교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된 형은 판사와 결혼했고 형님 내외를 향한 부모님의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어머니는 툭하면 홍 씨에게 맏며느리 흉을 봤다고 합니다. 걔가 바깥일만 잘하지 살림은 영 꽝이더라.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텅 비어있다. 라며 험담을 늘어놨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판사 며느리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하고 형님을 치켜 세우며 홍 씨를 은근히 무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용돈을 드리거나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걸로 한 번씩 크게 생색내는 형님은 아예 제쳐두고 설 명절 음식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 속상하기만 한 홍 씨.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형님 눈치까지 봐야 하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홍 씨는 이번 설 명절 평화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각색했다는 점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제 설 명절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약간 이번 주간은 설 특집 주간으로 약간 좀 맞춤형 사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자. 여기저기 이제 가야 될 때가 많은 분들 이제 벌써부터 막 한숨이 나오잖아요. 딱 그분이에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30대 전업주부 홍 씨고요. 결혼 4년 차인데 아직 자식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위로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로 30분 거리에 친정 시가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명절에 특별히 뭐 장거리 이동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아닌데 평소에 또 그런 만큼 많이 불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형님네 부부 역시도 시가랑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긴 한데요. 이 형님네는 워낙에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는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 형이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형이랑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 이어서 이 시부모님이 며느리들까지 비교하는 바람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막내 예뻐하는데 내리사랑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5살 터울의 이 형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역 전체에서 알려주는 수제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자랑인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 형이 뭐 굉장히 사회성이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하고 안 놀아주고 맨날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은 부모님이 차별해서도 속상한데 이 형이 놀아주지도 않으니까 늘 심심하고 뭐 재밌게 놀았던 기억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형이랑 뭐 사이가 좋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형에 대해서 뭐 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 형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길 중에 하나인데 동종업계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무려 판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정말 비교당할 운명에 처한 거죠. 셉니다. 네, 변호사 또 며느리가 판사. 결혼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쾌히 그 시부모가 수긍을 안 했어요. 지열이한테 물어봐야지, 형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을 때 그래요. 가족끼리 여행을 좀 가려고 이제 남편이 다 여행 계획도 다 짜놨는데 둘째 남편 가족 단톡방에서 형이 거기 좀 별로다 후배가 다녀왔다 하는데 한마디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럼 그렇지 다시 알아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깽깽깽깽깽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하고 홍 씨는요. 남편 애써 위로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곧이어 시어머니가 본인도 좀 차별하니까 형님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 지열이네 형님이 어쨌길래요?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저 형님은 변호사고 이 며느리는 판사다 보니까 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또 그 시댁에 그렇게 돈을 그렇게 펑펑 쓰셨다라고 하네요. 뭐 철철이 과일 보내고 뭐 보약 보내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 가전제품도 막 그때 TV 냉장고 다 바꿔주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따라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근데 더 좀 이상했던 건
아니 그러면 시어머님이 이렇게 되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되게 좋아하면서 자신한테는 또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이 더 기죽지 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큰 며느리가 돈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다. 또 흉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저 판사라면서 지 남편 뭐 돈 버는 거 다 여기다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젊었을 때 돈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니까 오히려 사임자 입장에서는 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교수님, 네. 그러면은 큰 며느리 앞에서는 아이고 너 이런 거 뭐 굳이 사서 보내냐, 아이고 우리 아기 막 이래놓고 둘째 며느리 앞에서 아유 걔는 왜 이게 무슨 심리예요 도대체?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명은 뭐 돈을 잘 벌거나 각종 직업에서 한 분은 이제 뭐 그냥 돈을 벌지는 못하면 이 시어머니들이 이 돈 벌어주는 며느리는 이제 뭐 고맙고 인정하고 좋으면서도 사실 불편함도 있는 거죠. 아유 제대로 이제 뭐 나긋나긋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한 며느리한테 막 이렇게 솔직하게 하고 하는데 이 편한 며느리는 또 중간중간 굉장히 서운하거나 비고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전 상담사로도 받고 사실은 그냥 뭐 친구들에게서도 받고 이럽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사연자한테 뭐 고맙다는 말하기 쑥스럽다고 괜히 맏며느리 뭐 흉을 보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또. 근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어. 그 형님 앞에서는 사연자 흉 보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을 이 사연자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형님이랑 평소에는 딱히 연락할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 시아버지 생신 앞두고 웬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형님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동서, 근데 어머님이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잘 좀 챙겨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보니까 시어머님은 이 홍씨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뭐 가까이 사는데 얘는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걔 SNS 보니까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해 먹던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도 없더라. 뭐 이런 흉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배신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이 남편한테 일단 한바탕 쏟아냈고요. 시아버지 생신이고 뭐고 난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홍 씨도 착한 게 금방 마음을 또 고쳐 먹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야지 싶어가지고 시아버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굴전이었는데 이거 굴전도 하고요. 막 좋아하시는 반찬들 막 싸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본때를 보여드려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유, 참, 뭐하러 그걸 그냥 요리를 해서 또 갖다 줘, 또. 그리고 이제 이 홍 씨 입장에서는 아 기죽지 않고 나 할 거 다 하겠다라는 마음에 수산시장 가서 굴도 제일 좋은 거 고르고 그걸로 정성껏 굴전하고 다른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 식구들 다 모여서 정말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저녁 먹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필 형님만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하다가 일찍 집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갔더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탈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바이러스면 사실 다른 사람들도 아파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씨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 때문에 탈이 난 것 같은데 뭐 이거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 죄를 다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덮어 쓴 겁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앞으로 굴전 절대 해오지 마라 그러고 괜히 이제 눈치 보기에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왠지 이게 작전인 것 같은데. 또 딴 데서 먹을 탈날 수도 있는데 아니, 어쨌든 그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혼자만 노로바이러스에. 같이 걸리죠 통상은. 어쨌든 그 굴전 사건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이제 형님네가 한 번 정도 밥 먹을 수 있다. 시간이 딴 데 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머니가 이거 잘 먹여 보내야 된다. 너 홍 씨한테 와봐라 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괜히 굴전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싱싱한 식재료 좀 사용해라. 이런. 미리 사놓지 말고 음식하기 전에 바로 사서 요리해라. 간섭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또 좀 얘기가 좀 있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형이나 형님이나 상의를 좀 하고 묻고 싶다는 거 그 위주로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그 형님하고 네 시아주버니 먹고 싶은 걸로 해. 자 그러면 일은 일대로 하고 또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속이 부글부글한 막내 며느리 홍씨 그놈의 굴전이 뭔지 형님이 뭘 좋아하시나 물어보려고 진짜 자존심 팍 죽이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별별 극장으로 준비했는데요. 박상희 교수, 이재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그 어머님이 이번 설에 형님 뭐 드시고 싶어 하나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어머니도 참 그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동서도 알겠지만 내가 그때 굴전 먹고 너무 고생했잖아. 굴전만 아니면 돼. 아, 그 굴전. 아, 그 다 멀쩡했는데 그 형님만 그랬죠? 아, 그 면역력 너무 떨어져 있으신가 봐요.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드세요. 돈도 많이 버시면서. 내가 재판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 동서, 혹시 능이버섯 좀 보낼 테니까 그걸로 전골 한번 만들어 볼래? 그건 안 만들어 봤을래나? 아, 그게 몸에도 좋고 어머님,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능이버섯이요? 아, 좋다. 너무 좋다. 그 요즘 요리법 찾으면 다 나오는 거 알죠, 알죠? 뭐 어떻게 버섯 알러지는 없으시죠? 동서도 참 어저께도 먹었는데 무슨. 아, 그리고 내가 한우도 좋은 거 보내놨으니까 같이 먹자. 그럼 부탁할게. 수고해, 동서. 화이팅. 아, 지금 채팅창에 박상희 퇴출. 때리고 싶어. 야, 진짜 너무너무 싫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비교하는 시어머니의 눈치 주는 형님까지 이번 명절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뭐 사실 답을 드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어떤 상담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본인이 잘 하셔서 이거를 맞아요. 극복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만만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본인이 서운하신 게 하시는 건 하시되 본인이 서운하신 게 있으시면 그건 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다 쌓아두고 참으면 아, 근데 상대가 판사인데. 아, 판사라고 해서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판사가 뭐, 아, 집에서도 판사예요. 법정에서도 판사지. 아, 그래도 뭐라고 탁 얘기하면 다 받아칠 것 같은데.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형님이 저 법원에 가서나 판사지 여기서도 판사냐고. 자, 일단 먼저 박 변호사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좀 하시기 어렵지 않나 이 상황상. 저는 또 뭐 이럴 때는 남편을 좀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편한테 잘 쏘아 붙으시는 것 같은데 남편한테 다 얘기를 좀 하시고 요런 사정이 하면 남편이 그 상황에 맞게 또 어머니나 형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본인이 해가지고 혹시나 또 해코지 당할까 봐 걱정되네요. 평생을 깽깽깽깽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남편은 좀 더 그 상황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본인보다는 남편을 통해서 의사표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겼는데.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요. 네. 아, 뭔가 좀 위축돼 있는 위축돼 모습인데. 있네요. 예. 남편들이 풀어내는 경우가 없던데, 남편들이. 자, 교수님의 네. 처방. 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을 때가 비교 당할 때거든요. 근데 이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편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보통 가정은 남편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 가정은 남편은 또 이 비교로 인해서 더 깊게 상처를 받은 그러니까요. 사람이라 아마 얘기를 하면 정말 크게 싸움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머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면 그 며느리가 내가 계속 이런 입장으로 계속 어머니를 이렇게 받들어주는 걸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나도 단호하게 이걸 안 하고 거절을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가장 답답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으로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좀 좋으셔서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너무 이제 좀 싹싹하고 좋으신 분 같아서 어떻게든지 좀 어머니하고 조금이라도 좀 진솔하게 내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내가 더 편한 건지 동서 그 형님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하시는데 내 앞에서만 그런 건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악해서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나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라는 마음이 녹아드시면 어머니와 같이 잘 지내시면 되고 아 이건 난 정말 비교당하고 이용당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정말 불편하시면 나도 딱 안 하고 노 해야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S님 그냥 시댁이랑 형네랑 사이좋게 지낼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쌀리님도 미움받을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오주환님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나 봐 하셨고요. 부산지수님 가지 마세요 이거 부당대우입니다 화병 나요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